헤드라인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검찰청 사람들. 서울 동부지검 검찰사랑봉사단의 봉사활동 현장을 SP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인천지검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이동통신 대리점을 개업한 뒤 납품받은 휴대전화기를 대포폰으로 되판 실업주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불법으로 살림을 훼손한 기획부동사업자 16명을 적발하고 그중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포커스 정지영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검찰청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을 찾아 내 부모처럼 살가운 정을 나누는 서울 동부지검 검찰사랑봉사단. 이들의 모습을 조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제법 선선해진 가을날. 이른 아침부터 검찰청사 앞에는 모두 11명의 검찰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두빛 조끼를 갖춰 입고서 다부진 각오를 다지는 이들은 서울 동부지검의 검찰 사랑봉사단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효도도 화이팅. 하나 둘 셋 효도 화이팅. 이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노인복지시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말벗이 되어드리고 일손도 거들어드릴 겸 찾았습니다. 적적했을 어르신들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가 하면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는데도 열심입니다. 내 집인 양 집중하다 보니 손에 절로 힘이 실립니다. 닦다 보니까 묵은 때가 좀 있어서 왔을 때 좀 그래도 한 번 오더라도 깨끗이 해드리고 가야 저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찾아뵙자니 부모님 생각에 효자손이 되어드리기도 합니다. 시원하세요? 어떠세요? 시원하죠.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 최고인 효자손이 있었으니 바로 할머님들께 둘러싸여 안마를 해드리고 있는 총각 수사관입니다. 손주뻘인 총각에게 안마를 받다 보니 기분이 좋아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예쁘기도 하디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반짝반짝. 저걸 못 듣고 죽을 사람 없는 제가 와서 좋은지 더 그냥 더 편하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그냥 더 살갑게 해주시고 예전에 돌아가셨던 할머니 생각나니까 할머니 열 더 그냥 사람이야. 더 정겹게 그러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우미의 손이 더욱 바빠집니다. 요거도 실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일일 식사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요양원에서도 반찬을 갈아서 이렇게 해서 특별히 주시는 거고요. 마음이 안쓰러워. 작은아마 도움이 되고자 왔던 일일 봉사.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 한켠이 묵직해져 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나이 들면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가족이 그립고 살가운 손길이 그리운 어르신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잠시나마 어르신들의 적적함을 따뜻하게 녹여드렸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SPBS 조은경입니다.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이동통신 대리점을 개업한 후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납품받아 불법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실업주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길 바라면서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정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은 단 7개월 동안 3,000여 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했습니다. 가입자 유치가 힘든 상황 속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하루 평균 10대 넘게 판 셈입니다. 굉장히 많이 잘 되는 데죠. 많이 하는 거죠.
조건이 굉장히 좋아야지 한 10대 정도.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이 이동통신 대리점은 무슨 이유인지 다음해 3월경 곧바로 폐업 신고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아 챙겨 달아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새 휴대전화의 일련 번호를 구형 휴대전화의 일련 번호와 바꿔치기 한 뒤 이를 대포폰이나 사채업자 등에게 되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에겐 공짜폰이라며 판매를 부추기고 실제로는 활부가 진행되도록 가입서류를 꾸며 개통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동통신 회사들은 14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서야 이 대리점 업주를 고소했지만 이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8월경 대리점 업주 A씨가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누군가에게 조종된 이른바 바지 사장, 실업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 바지 사장의 경제적인 능력을 봤을 때 이런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으며 대리점의 계좌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그 제2의 인물이 사용한 흔적, 예를 들면 바지 사장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 돈이 이체됐다던가.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던 실업주 B씨가 검찰의 보강수사로 검거됐습니다. 과거 사채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난 A씨에게 월 100만 원의 보너스를 주겠다며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실업주 B씨는 바지 사장 A씨 명의로 대형 SUV와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자신을 철저히 숨긴 범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으로 공공한 사람이라든가 고용을 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방법으로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용의 주도하고. 공소시효로 완료될 묻힐 뻔한 사건을 인천지검의 철저한 수사로 사실 규명함에 따라 파렴치한 사기 행각을 일삼아온 실업주 B씨는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SPBS 오정석입니다. 경기도 양평 여주 등지에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뒤 일반인에게 분양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여주지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사모의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야산.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 보니 어느 순간 숲은 사라지고 시뻘건 흙만 보이는 곳이 나타납니다. 기획부동산업자 A씨가 무단으로 나무를 벌목하고 산을 깎아내 주택부지로 조성한 곳입니다. 최근에 전철이 연장 개통되고 또 경춘 고속도로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4대강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 일대에 부동산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편승해가지고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규모로 산지를 훼손한다는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A씨는 경기도 양평 등지에 임야 약 8만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평탄 작업을 벌인 뒤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반인 73명에게 분양, 모두 21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A씨의 무단 훼손으로 인해 원래 울창한 숲이었던 이곳은 그 자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분양하기 위해서는 전원주택 지대는 보여야 되는데 산이 이게 증사가 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 많이 깎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가 상당수 부분 이제 진행된다고 광고는 했지만은 실제 진행된 게 없거든요. 일단은 무허가로 한 다음에 분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몰라라 이제 뒷짐을 져버리는 거죠. 이제.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 여주 이천 및 양평 지역에서 훼손된 산림 면적만 총 12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A씨 등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공신력 있는 산림조합으로 혼동될 수 있도록 산림영농협동조합이란 명칭으로 활동했으며 또 정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망과 부담금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도로하고 일부 주택 허가만 내고 나머지 지역은 산지인데 전부 이 일대를 무허가로 산지를 무단 벌채하고 훼손한 겁니다. 이러한 산림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 나타나
지난 장마 기간 중 해당 부지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인근 6번 국도와 낚시터를 덮쳐 차량이 통제되고 낚시터는 폐업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적발을 하면서 보니까 유명한 온천 리조트,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운영자, 그 다음에 펜션업자들도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산지를 훼손하는 걸 우리 확인을 했거든요.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A씨처럼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기획부동산업자 16명을 적발해 그중 3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개발붐을 타고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자연환경 훼손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SPBS 박사무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고검 검사급과 일반 검사 인사에 따른 전출 신고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전입하는 검사, 대검 전입검사 등 이날 신고 대상자는 총 138명입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그간 업무에 힘써온 신고 대상자들을 격려하며 팀 수사를 활용해 수사의 격을 높일 것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할 것, 검찰 직원의 역량과 사고, 안목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인사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사 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일 대검찰청 DFC에서 열린 2011년 검찰수사관 인사정책개발 태스크포스 회의에는 인사 담당자, 고검 권역별 추천인원, 검찰수사관 비전 전략팀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날 검찰수사관 직급 구조 개선 방안과 기타 조직 운영 관련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청 검찰블로그 기자단 일행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습니다. 기자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검사에게 질문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과 영상녹화 조사실, 구치감 등을 돌아봤습니다. 검찰청 조직의 심장부와 같은 서울중앙지검을 견학하면서 이들은 검찰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